안녕하십니까,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법 가사 2부가 판결 경정 결정을 내려서 양측의 판결 경정 정본을 송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뭘 경정을 했냐라고 봤더니 주식의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요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최태원, 노소영 씨의 이혼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위자료도 어마어마하고 재산 분할 가액도 1조 3천억이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 그룹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이제 재산 분할 명령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더 나올 만한 것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판결문에 100원이 기재가 돼 있다, 1000원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100원이 기재가 돼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심각한 오류냐 아니냐, 판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쟁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리고 제 의견도 조금 변호사로서 그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로만 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것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실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SK 가치 증가분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1994년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SK CNC의 전신이라고 보이는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에, 요거는 액면 분할을 2번 정도 해서, 그래서 금액이 이제 400원에 샀지만 8원으로 보게 계산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아마 아실 거고. 근데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엔 주당 100원, SK CN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5,650원으로 각각 계산이 됐는데,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에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서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면 이게 사실이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지금 주식을 굉장히 가치를 높이는데 각각 355배를 내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선대 회장 아버지는 12.5배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라고 최태원 회장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논리가 그렇게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에 대한 기여를 355배를 했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기가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재산 분할의 비율을 어떤 기여도를 쭉 이렇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여도에는 노태우 전 회장이 정경 유착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SK가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논리가 맞지 않는데, 최태원 회장이 그러면 노태우의 집안의 영향으로 SK를 최태원 회장이 355배를 불렸다라는 논리가 사실은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장을 살펴보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355배가 아니라 35.5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과연 SK 주식을 선대 회장은 125배가 되는 거고 12.5가 아니라 나는 35.5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이 SK 주식을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니? 요렇게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기여도는 왜 이렇게 산정이 됐니? 그러니까 부부 공동재산이 되면요, 그 부부가 그 공동재산에 기여를 한 기여도를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비율대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 공동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전부 다 합쳐진 그 재산인데요.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저희가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고, 소극재산은 마이너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채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자산과 빚을 이제 합쳐서 다 똑같이 이제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이 재산 분할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걸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라고 보면 이걸 다 합쳐서 그 비율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 명의로 된 이 주식 역시 부부 공동 재산이다라고 일단은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이 정도니 이만큼을 줘라라고 얘기를 한 셈이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기저의 재판부의 논리는, 이제 SK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 기저의 논리는 그 주식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아버지가 12.5배고 최태원 회장은 355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된다. 이런 논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뒤집혀, 니네가 지금 계산 잘못했지, 그러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쳐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35.5배가 되고, SK 그 주식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125배가 되는데 기여도가, 그렇다고 치면 이거 그럼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돼?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재산으로 보는 건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유재산이라고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만약에 본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공동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여도에 관해서 최태원 회장은 아버지에 비해서 기여가 35.5배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노소영 그 측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SK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기여도가 크다. 그러니까 노소영 씨의 어떤 뭐 가정에 대한 뭐 어떤 재산 형성의 기여도라기보다는 이제 노소영 집안이 어떤 기여를 한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더 반영이 됐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측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 기여도에 반영이 상당 부분 됐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그 최종현 그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125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35.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또 논리에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칠게요. 이거 그래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쳐. 그러면 노소영 집안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기여도를 많이 해줬으면 최태원 역시 기여도는, 최태원은 적고 최태원의 아버지에 대한 기여도가 많다고 쳤다. 그러면 이거 역시 다시 판단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뭐 어떤 논리로 어떻게 다투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1000원과 100원의 차이는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보여지고, 이게 단순한 오기나 수치상의 이런 걸로 경정 정도로 끝날서는 안 될 것 같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사실은 양쪽에서 동일하게 이제 이거를 서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SK 측에서 이런 논리를 이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이름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아서, 뭐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부부 공동재산의 문제, 그리고 그 기여도 산정의 문제,
그래서 특유재산이자 공동재산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공동재산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이것을 기여도를 그러면 노소영 측에게 많이 줄 것인가, 많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고가 일단은 뭐 당연히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상고심에서 판단을 할 텐데, 원래는 상고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를 굉장히 잘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관계가 다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법률적인 쟁점들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상고심은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지만 요게 뒤집어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오류가 지금 판결문에 나왔다는 거는 저는 그냥 되게 가벼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약간 의문인 것도 위자료가 좀 과중하지 않나. 보통 이혼에서는 이렇게까지 위자료를 판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달리 굉장히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뭐 판사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긴 하겠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판결이긴 했다. 이런 의견 전달해 드리면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상고심이 진행이 될지도 좀 저도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이 사건도 팔로우업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법률적인 지식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박주인 변호사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